이번 사연은 생각 없이 말하고 본인들은 뒤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으로 사는 시부모님을 놀려주며 지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능력치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이고 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화를 내면 저는 당황해서 벌벌 떨기만 할 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이야기를 누군가가 할 때에도 저는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이런 저의 성격 때문에 친구들도 저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제 절에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많이 듣고 살아왔죠. 저랑 가장 친한 친구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바로 표현하는 게 남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해주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한가 봐요.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평소에는 장난도 잘 치고 웃고 떠드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장난꾸러기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분위기를 잘 띄운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늘 진지한 분들이세요. 진지하게 밉상짓을 하는 분들이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니 남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본인들이 엄청 호인인 줄 알아요. 시부모님은 항상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확실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뒤끝이 없는 사람들이니 본인들은 인생을 참 잘 살고 있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결혼 전에 처음 시부모님을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원시원한 분들이니 못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싫은 티를 못 내고 집에 와서 곱씹으며 잠을 못 자는 성격이라 시부모님의 시원시원해 보이는 스타일이 좀 부럽기도 했어요. 결혼 전에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는 별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댁에 갔을 때부터 저는 시부모님의 솔직함을 겪기 시작했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제가 맏며느리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생각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왔는데 자려고 누우니 시아버지의 말이 생각나고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기분이 나빠지는 거 있잖아요. 맏며느리상을 원하면 우리 결혼 반대를 하던가 흔쾌히 허락해놓고 그런 얘기는 왜 하시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날 새벽 2시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제가 맏며느리감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말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여동생은 저희보다 먼저 결혼했고 시댁 가까운 곳에 살아서 그날 시댁에 와 있었는데요. 시아버지 말씀이 맏며느리감은 신우 같아야 하는 거래요. 신우와 저는 키가 비슷한데 신우는 뚱뚱하고 저는 말랐거든요. 키는 둘 다 큰 편이에요. 시아버지가 맏며느리감은 신우처럼 덩치가 있어서 성격도 수더분하고 그래야 한다는데 신우 얼굴을 보니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분인데 맏며느리감이 어쩌고 하는 것이 좀 어이없잖아요. 시댁은 친척들끼리 자주 왕래가 있는 집도 아니거든요. 신우는 자기가 예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랑 나이는 동갑이고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은근히 예쁜 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혼 전에 남자들 어장관리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잘생기고 능력 좋은 남자들이 뚱뚱하고 못생긴 신우한테 어장관리를 당했을까요? 그리고 결국 선택해서 결혼한 남자가 신우 남편은 순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 후에도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소한 일 가지고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 분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분 나쁜 분들이었죠.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저와 남편이 어디를 가면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시부모님은 저희 할머니 제삿날이 주말이라 저희가 친정에 다녀온 것도 불만이었어요.
친정제사에 남편을 데리고 가는 법도 있니? 이러시면서 시어머니는 시댁과 친정의 차이에 대해 1시간 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우상숭배라고 하며 제사는 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고 저희 부모님은 무교이거든요. 그런데 친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 어쩌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저의 상식으로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시부모님은 잘못한 것이라며 지적을 하시니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는 자꾸 위축되고 시부모님과 통화를 하려면 가슴이 떨리고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자꾸 제 편을 들어주니까 시부모님은 언젠가부터 남편 없을 때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커피숍에 간 적이 있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괜히 그 대학생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거든 도서관에 가던지 할 것이지 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냐는데 대학생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 학생이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커피도 반쯤 남아있는 걸 보면 여기 온 지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괜히 시비를 거냐. 60대로 보이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남자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너 그런 말도 할 줄 아냐? 많이 컸네 우리 애기. 이렇게 칭찬해 주었어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시부모님 때문에 자꾸 화가 나다 보니 터뜨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이 사건이 참 많은 변화를 주었네요. 작년 설날에 드디어 제가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설 전날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명절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서 차례를 지내지는 않지만 명절 음식은 다른 집들과 비슷하게 해요. 저녁이 되니까 신우는 자기 시댁에서 일 다 하고 왔다며 그곳으로 왔더라고요.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시집 참 잘 왔다. 원래는 이 음식들 며느리가 혼자 다 할 일이지 뭐니. 근데 내가 같이 해줬으니 넌 얼마나 좋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즘 며느리들 이런 일 안 해요. 제 친구들은 명절 연휴 기간에 다들 여행 가요. 제가 착한 며느리이니까 여기 와서 음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정말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는데 시아버지는 제사 같은 것은 지내는 게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차례 제사 없는 시댁을 만났으니 너는 얼마나 운이 좋은 거냐? 이러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이 말에 저는 음식은 똑같이 하는데 뭐가 좋아요? 이랬거든요.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더니 갑자기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교리를 들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저희 친정도 차례 제사 같은 것을 없애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님께 감사하는 걸 하지 말라고요? 친정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어디 쌍놈의 집안에 시집가서 제가 저렇게 됐나 보다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다. 이러시는데 남편이 시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때 외식하러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뜬금없이 너는 참 좋은 시부모를 만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더니 원래 시부모 생일에는 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리는 것인데 이렇게 외식하는 것을 허락했으니 얼마나 좋은 시부모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맏며느리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맏며느리감이 필요하냐고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맏며느리감을 중요하게 여겼던 게 제사 같은 우상숭배 행사들 때문이었는데 모르셨냐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또 헛기침을 하시며 화제를 돌리셨어요. 연말에 시댁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또 맏며느리감 어쩌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 말라서 볼품도 없답니다. 시아버지가 저보고 말랐다고 해서 그렇지 저 그렇게 마른 것도 아니에요. 제 키의 평균 몸무게이거든요. 신우는 또 신났죠.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예쁜 척을 하고 있는데 참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날씬한 게 좋아서 식사량을 항상 조절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예뻐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가볍게 하고 싶어서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더니 신우 남편이 맞죠. 그렇게 하시면 살찔 일이 없겠네요. 본인도 편하고 보기도 좋으니 일석이조네요. 건강에도 좋으니 뭐 말할 것도 없네요.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나 신우는 너무 살이 쪘다. 보기만 해도 답답해 보인다. 건강을 위해서 좀 적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애 낳고 살은 좀 쪘지만 워낙 뼈대가 얇아서 괜찮다는 거예요. 신우 남편이 아니야, 안 괜찮아.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네가 무슨 애 낳고 살이 찐 거냐? 너 고등학교 때부터 그 몸매였는데 이러길래 제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일부러 크게 웃었죠. 언젠가부터 남편이 우리 애기 많이 컸다. 그런 말도 할 줄 알더라. 이러면서 저를 칭찬해 줍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많이 큰 것 같아요. 시부모님 보고 배운 거예요. 듣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고 나는 쿨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면 끝. 저는 시부모님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 저도 시부모님처럼 살려고요. 다른 사람들 말고 시댁 식구들에게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는 쿨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남의 마음 생각 안 하고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도 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나이까지 그런 식으로 살면 머리가 많이 나쁜 사람들입니다.